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자꾸 주식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돈을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게 두려울 거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주식 그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제 논지였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식은 큰 변화 없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로 주식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핑 동영상 편집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가 그래서 그 댓글로도 달았죠. 저도 가끔 이제 자주 보는 주식에 대한, 미국 테슬라 주식에 대한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들 즐겨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군 TV라든지 정교수님 TV, 그리고 뭐 일렉트로 K님, 뭐 몇 군데가 있죠.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주식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분들 채널을 보시고 주식을 공부하시라, 주식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댓글로 몇 번 달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다른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10% 주식을 팔게 되면 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주식이 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일론이 왜 이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투표를 갑자기 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지지하는가 해서 yes or no로 투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는 항상 일론 머스크가 천재고, 이런 트윗에 날리는 말이 항상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거를 얘가 왜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이든 정부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부의 시장 간섭을 통하여 경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노조의 권리 보호하고 환경 친화 정책, 또 국가 규모의 의료보험 한국을 롤모델로 많이 삼고 있죠. 그리고 공정한 기회, 적정한 규모의 대학 입학금,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법들을 입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 강화나 마리화나의 합법화 등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총 1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들어서 마지막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금 민주당을 많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 아래 있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보수주의부터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포섭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중도 좌파 정당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미국에서 최고 부유층들에게 민주당에서 이제 100년 동안에 계속 있던 과세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미실천 자본 이득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직 기존의 100년 동안의 과세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거를 세금을 매기는 거지, 가치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부유층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반대 목소리도 물론 있고요. 사실상 그 상원 의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반반이란 얘기죠. 이 제닛 옐런이란 미국 재무장관이 CNN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유세라기보다 예외적으로 부자들의 미실현 자본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면서 지금 억만장자들의 소득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 이익을 취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최고 부유층들에게 대출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액 자산가에게 빌려준 금액이 691조 원을 돌파했고 그것은 그 전에 비해서 17.5%나 늘어났다는 것이죠. 전체 대출에서 22.5%에 달하고 3년 전에 비해서 6포인트 이상 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고액 자산가는 자산 규모가 58억 원에서 345억 원 이상인 개인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재산을 늘린 게 이것이 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부유층에게 이자율이 1.4% 정도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평균 담보대출 금리는 3.09%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 칩머니를 빌려서 값싼 자금을 빌려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생활을 하고 주식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슈퍼리치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저리로 그런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1%, 1.4% 정도라면 이걸 받아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부자가 되겠죠. 1년 내내 써도 1.4%밖에 이자가 안 붙는데 주식은 평균 5%씩 이렇게 이상 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신흥 부자들 중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저리로 굉장히 싼 금액으로 이 돈을 빌려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건물도 살 수 있고요. 또 주식에 다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억에 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더 받아요. 그리고 주식에 더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재산이 계속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즉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미국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정말로 기존의 조세법은 이 똑똑한 사람들 그 구멍을 파고드는 슈퍼리치들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멍의 허점으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콕 집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들에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 미실현 주가에 대한 것들을 매해 초에서 그해 말까지 올랐는 것에 대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초강수를 드는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지금 트윗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론이 지금 했는 이 서포트는 뭐냐면 기존의 바이든을 굉장히 자주 욕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뭐 그냥 잠자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은 노조가 자기들 밀어주는 표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를 위주로 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이번에 환경 EV카에 대한 혜택도 더 많이 주죠. 그것처럼 그냥 단순히 뭐 포드 이게 아닙니다. 그냥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번에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이
트윗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미실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서포트 하십니까? 라고 중의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당장 이거 팔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팔면 주식에 대해서 뭐 흔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의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주식을 팔겠다라는 뜻도 있을 수, 내가 팔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정부의 지금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지하십니까? 라고 서포트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인데 기업 CEO가 대놓고 나 이 법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으로 그냥 돌려서 놀이 개념으로 훅 던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번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를 그냥 돌려서 얘기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쭉 봤어요. 봤더니 게리 블랙이 이 포인트가 저와 똑같이 그런 unrealized cap에 대한 그러한 그 이득에 대한 그 소득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포커스를 디모크라시로 맞춰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모든 그 테크 파운더 초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이든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게리 블랙이 확실히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론의 그런 이 트윗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주식을 판다, 뭐 주식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올리는 서핑이나 뭐 스노보드나 뭐 이런 프리다이빙이나 이런 영상들 그냥 보시고 테슬라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다 뭐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냥 심심할 때 틀어놓고 보시면서 그냥 클릭해 주시고요. 또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그런 이슈가 된다든지 할 때 또 이렇게 댓글 저한테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이거 저도 안 그래도 생각했어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처럼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